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이 영화는 샘 레이미 감독님이 연출을 맡으셨는데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혹은 스파이더맨 유니버스의 팬분들께서는 익숙한 이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토비 맥과이어의 스파이더맨 시리즈인 일명 샘스파 시리즈의 감독님이시니까요. 고백을 드리자면 저는 샘스파 시리즈를 제외하고는 샘 레이미 감독님의 영화를 단 한 편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굳이 연결고리를 찾아본다면 감독님이 단역으로 출연하셨던 코엔 형제의 밀러스 크로싱을 보긴 했죠. TMI로 밀러스 크로싱은 대단한 걸작이라고 생각하고요. 감히 말씀드리자면 제 인생작 10편 중 한 편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샘 레이미 감독님과의 접점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독님의 명성은 자주 들었습니다. 특히 이블데드 시리즈가 어마어마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3편의 이블데드 시리즈 중에 샘 레이미 본인이 직접 연출까지 하신 이블데드 2는 이동진 평론가님이 별점 4개 반을 주시기도 하셨죠. 저도 언젠가 꼭 만나기를 소망하는 영화입니다. 이블데드 시리즈나 드래그 미 투 헬 같은 영화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샘 레이미 감독은 호러, 오컬트, 크리처물이라고 불리는 장르에 꽤나 일가견이 있는 감독님이십니다. 이러한 그의 정체성이 닥터 스트레인지 2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죠. 영화 초반 뉴욕 거리에서 닥터 스트레인지가 괴물의 눈알을 뽑아낼 때 저는 이미 이 영화의 방향성을 인지하게 되더라고요. 아, 샘 레이미가 본인의 인장을 제대로 찍고 있구나. 이후에도 스칼렛 위치가 된 완다가 벌이는 몇몇 장면들, 특히 자신의 머릿속을 헤집는 자비의 교수의 목을 꺾는 장면 등에서는 서스페리아 같은 마녀가 등장하는 오컬트 모비를 보는 듯한 감흥이 들기도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물론 제가 MCU의 모든 작품을 본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닥스2는 지금까지 만난 마블 작품 중 개인적인 최고작입니다. 심지어 저는 마블이라는 이름을 떼어놓고 독립적인 하나의 작품으로 봐도 이 영화는 걸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특히 닥터 스트레인지와 아메리카가 처음 멀티버스의 여러 차원을 통과하는 장면은 극단으로 밀어붙인 시각효과라는 관점에서 눈의 즐거움에 압도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의 내적인 이야기로 들어갈 텐데요. 저에게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와 가장 연결고리가 있는 MCU의 다른 작품은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처럼 보였습니다. 두 작품을 경유하며 닥터 스트레인지의 가치관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비롯하여 이 영화가 닥터 스트레인지의 성장 영화로 보이는 이유, 닥터 스트레인지와 아메리카 간의 유사 부녀 관계 형성, 닥터 스트레인지가 시체에 빙의해 다크홀드를 사용하는 까닭, 분열의 시대를 향한 영화의 코멘트, 마지막으로 아메리카라는 이름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까지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 끝장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Way between universes, and we don't know who or what will walk through it. Wanda, what do you know about the multiverse? Viz had his theories. 언급드렸듯 제가 닥터 스트레인지 2를 보면서 즉각적으로 떠올린 영화는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이었습니다. 우선 두 영화 모두 성장 영화죠.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에서는 피터가, 닥스2에서는 아메리카가 성장하고 있으니까요. 또한 피터와 아메리카 모두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닥터 스트레인지와 엮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세대적 관점으로 본다면 두 영화 모두 기성세대의 인물과 그보다 아랫세대의 인물의 가치관이 인커전되는 영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에서 피터는 빌런들을 교화시킬 수 없으니 이들을 원래 있던 우주로 보내버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닥터 스트레인지의 기조와 맞서는 방식으로 성장을 이뤘고요. 반면에 닥스2에서 아메리카는 너 자신의 힘을 믿으라는 닥터 스트레인지의 진심으로 인해 본인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말하자면 피터와 아메리카는 비슷한 듯 다른 방식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아메리카의 성장 영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런 점도 흥미롭더라고요. 닥터 스트레인지와 아메리카는 멀티버스를 통해 838 지구에 도착합니다. 뉴욕 생텀을 찾아가는 중에 그들은 어떤 기계 장치를 통해 각자의 과거를 목격하게 되죠. 아메리카에게는 2명의 엄마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메리카의 능력으로 인해 다른 차원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2명의 엄마라는 설정은 후에 반복됩니다. 아메리카에 의해 2명의 완다가 만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두 엄마를 상실한 아메리카가 두 엄마를 만나게 하는 방식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영화에서 저에게 흥미로웠던 성장은 기성세대의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닥터 스트레인지와 완다의 성장. 닥터 스트레인지가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에서는 아랫세대의 주장을 묵살하고 자신의 의견을 밀고 나가려는 어른이었다면 닥스2에서는 지속적으로 자신을 불신하는 아랫세대를 배신하지 않고 그에게 신뢰를 보이는 인물로 변모하니까요. 아마도 전작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그렇게 된 것이겠죠. 언급드렸듯 완다 역시 내적인 성장을 이룩하는데요. 여러 사건을 겪으면서 비틀린 모성애를 가지게 된 그녀가 결국 진실을 대면하고 모든 다크홀드를 파괴해버립니다. 그런 관점에서 앞서 언급드린 아메리카가 2명의 완다를 만나게 하는 방식은 아메리카 본인의 성장뿐만이 아니라 완다의 성장에도 기인하는 것이죠.
한 발 더 밀고 나가 저에게는 닥터 스트레인지가 아메리카의 후견인 혹은 유사 아버지로 자리매김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는데요. 앞서 언급드렸듯 838 지구에서 아메리카는 본인의 능력으로 인해 어머니들이 다른 차원으로 날아가게 된 비극을 목도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상실을 목격한 바로 직후 아메리카의 옆에 있는 것은 바로 닥터 스트레인지였죠. 저에게는 이것이 닥터 스트레인지가 어머니들의 공란을 메우게 된다는 영화의 표현처럼 보이더라고요. 또한 모든 사건이 일단락되고 아메리카는 카마라타즈에서 수련을 하게 되는데요. 그녀는 뉴욕 생텀으로 돌아가려는 스트레인지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합니다. 아저씨가 있는 우주로 오게 되어 다행이다 라고요.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자식은 부모를 선택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저에게 아메리카의 이 대사는 좋은 아버지에 도착하게 된 딸의 감사 혹은 안심의 표현처럼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Things just got out of hand. 다음은 현실의 반영의 영화라는 측면에서 닥터 스트레인지 대운돈의 멀티버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분열의 시대에 대한 영화의 코멘트. 여러 평행 우주를 이동하면서 닥터 스트레인지는 각 우주에 존재하는 다른 자아들을 대면하거나 혹은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물론 본인처럼 아직은 정의로운 스트레인지도 어딘가 있겠지만 그는 악한 마음이 확대되어 그른 선택을 하게 되는 닥터 스트레인지를 접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 각각은 다른 인물로 봐야 되는 것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결국 모두가 하나의 닥터 스트레인지인 것 같습니다. 마치 마블의 근작 모비우스에서 묘사되었던 모비우스 박사처럼 인간의 내면에는 악함과 선함이 공존하는 것이고 환경과 우연에 따라 그중 어떤 면이 더 도드라지게 될 뿐인 것이죠. 즉 인간의 내면이 멀티버스 상태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닥터 스트레인지들은 분열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616 지구의 닥터 스트레인지와 838 지구의 크리스티는 엄밀하게 말하면 과거를 공유하지 않은 서로 다른 지구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관계를 맺습니다. 닥터 스트레인지는 그녀에게 히어로물에서 나올 수 있는 최고로 낭만적인 사랑 고백을 하니까요. 모든 유니버스에 당신을 사랑한다 라고 말이죠. 말인 즉슨 선함과 악함 중 어느 면이 조금 더 부각된다 라고 해도 타인에게 이질감을 주지 않고 본래의 특성은 유지한다는 뜻인 것인데요. 이것은 결국 옳고 그름의 상대성에 대한 개념으로 확대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838 지구에서는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건너야 되는 게 규칙인 것처럼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닥터 스트레인지 2는 분열의 시대라고 불리는 현 시대에 대한 반응으로서 융합과 공존의 세계관을 깔아놓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것을 옳고 그름으로 나누려는 이분법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닥터 스트레인지가 다크홀드를 사용하는 다른 우주의 본인과 전투를 벌이는 장면에서 그들은 음표를 이용하는데요. 전투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음표가 부딪히면서 이상한 조화를 만들어냅니다. 선과 악이 스킨십을 하는 듯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닥터 스트레인지가 완다를 저지하는 방식은 최초 계획했던 비샨티의 책이 아닌 다크홀드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심지어 드림워크를 이용해 금기라고 알려진 시체의 빙의하기에 이르죠. 닥터 스트레인지의 부패하고 괴기스러운 외연은 스칼렛 위치보다 더 빌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 상태의 닥터 스트레인지가 완다를 저지하고 아메리카의 능력이 눈뜨게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선이 악을 처단하는 것이 아니라 악이 악을 처단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면 닥스2는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을 무화시키면서 성별, 인종, 세대 등등 여러 카테고리로 분열된 이 시대에 코멘트를 하고 있는 것이죠. 틀린 것은 없다. 모두가 다를 뿐이다. 라고요. 심지어 그가 구해내는 것이 아메리카라는 이름의 소녀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러한 코멘트를 특히 한 국가에 정조준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닥터 스트레인지 2가 할리우드 영화이고 샘 레이미가 미국인이니까 그렇겠지만요. 닥터 스트레인지 대운돈의 멀티버스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현실의 반영은 행복론입니다. 영화에서는 인물들의 대사를 통해 거듭 행복하냐는 질문을 하고 있죠. 영화를 열고 닫는 것도 바로 이 질문입니다. 자신의 결혼식에 온 닥터 스트레인지에게 크리스틴이 물었었고요. 카마라타즈를 떠나기 전 닥터 스트레인지가 윙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죠. 다소 뻔한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이 영화를 행복론의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의 인생에 만족하자라는 주제가 드러납니다. 다크홀드를 사용하는 닥터 스트레인지가 드림워크로 여러 닥터 스트레인지를 만났지만 결국 행복을 찾을 수 없었던 것처럼 행복은 지금 이곳 바로 우리가 사는 곳에 있다는 뜻이겠죠. 우리가 많이 하곤 하는 내 인생이 이렇게 달라졌으면 어땠을까라는 가정법의 무의미에 대한 영화이기도 한 것입니다. 언급드렸듯 닥터 스트레인지 대운돈의 멀티버스는 저에게는 걸작이었습니다. 베네딕트 컴버배치의 연기마저도 대단하더라고요. 올해 아카데미 감독상을 수상한 파워 오브 도그에서 그의 연기가 나무
우주연상감이라는 이야기가 꽤 있었는데요. 실제 후보로 오르기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닥스2에서 베네딕트 컴버배치의 연기가 더욱 좋았습니다. 또한 이 영화를 보면서 MCU의 미래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DC의 근작 더 배트맨이 히어로물이라는 외피의 탐정 영화라는 장르를 받아들였던 것처럼 히어로물이라는 외피의 오컬트 장르를 받아들인 닥터 스트레인지 2의 방식이 향후 MCU의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동안 MCU에서 히어로 장르의 정체성을 뿜어내는 영화들은 많이 나왔고 또 그들의 세계관 융합을 통해 한 영화에서 여러 영웅들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성취도 이뤄냈으니 이제는 히어로물과 로맨틱 코미디의 조합, 히어로물과 고어 슬래셔물의 조합 등등 히어로물이라는 장르의 세포 분열을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그 시작점은 샘 레이미의 닥스2가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에 대한 제 별점은 별 5개고요. 한 줄 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극단으로 밀어붙인 놀라운 시각 효과, 분열의 시대에 대한 멋진 코멘트, 히어로물의 외피의 오컬트를 융합해낸 샘 레이미의 성공적 세포 분열. 지금까지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에 대한 헐거운 리뷰였습니다. 제가 100% 확답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아마도 다음 리뷰는 지금 보여드릴 이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